안녕하세요. 수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활용력 1급 실기 시험 응시하실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팁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 1급 같은 경우는 지금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 지금 합격률이 약 1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컴퓨터 자격에서는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잘 시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15%, 즉 10% 내에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고사실을 입실했을 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각 문항을 풀 때 어떤 사항들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그런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고사실을 입실하게 되면 해야 될 것이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수험표를 받게 되는데, 그 수험표에 보게 되면 좌석번호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좌석번호로 자리에 착석하시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키보드, 마우스, 그 다음에 응시하실 프로그램을 열어서 점검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 키보드랑 마우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내가 타자만 쳐보고 마우스만 이렇게 움직여 본다 그래서 잘 된다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마우스도 포인터 속도가 있죠. 누구는 이게 느리고 누구는 뭐 이렇게 빠르고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했던 환경과 최대한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제어판에 들어가서 이 마우스 속성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포인터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 놓고 쓰는데, 여러분들이 느림하고 빠름 쪽으로 이 슬라이더를 움직여 보면서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 시험 보는데 적당하다 싶을 정도로 세팅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 재입력 시간하고 반복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길게랑 느림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그 우리가 타자를 주렁주렁 이렇게 칠 때 글자가 쭈루루 적히는 게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적히다 말아요. 그래서 내가 타자를 주르르 치면은 그 주르르 치는 내용들이 쫙 적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낱말 아니면 한 획 이런 식으로 적힌단 말이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면은 이거 다 짧게랑 빠른 쪽으로 여러분들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제어판 들어가서 길게랑 느림이 어떤 차이가 있고 짧게랑 빠르면 어떤 차이가 있고 해서 밑에 보면은 키 반복 속도 테스트 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어보시면은 왜 수영쌤이 여기 짧게랑 빠른 쪽을 왜 뒀는지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짧게랑 빠른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엑셀 프로그램을 열어서 이제 점검을 하실 때 특히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개발 도구가 있어야 커마1급 같은 경우는 매크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프로시저 작업, 비주얼 베이직을 우리가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프로시저 작업을 위해서는 당연히 개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없을 때는요, 엑셀 2010 버전에서 파일을 눌러주고요, 두 번째 옵션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렇게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뜨고요. 네 번째, 개발 도구에 아마 체크가 안 되었을 거예요, 없는 분들은. 그래서 체크를 하시고 다섯 번째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리본 여기 탭에 이렇게 개발 도구 탭이 생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 도구 탭이 있다 그래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매크로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 매크로 보안 쪽에서 이 보안을 건드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은 아마 모든 매크로 제외로 되어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은 요 네 번째 거, 모든 매크로 포함 위험성 있는 코드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얘를 체크하고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매크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설정 체크를 하게 되면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엑셀 2010을 재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껐다가 다시 켜주셔야 그때부터 적용이 되니까 요것도 반드시 매크로 보안도 꼭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각 문항을 풀 때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코팅지로 받게 돼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엑셀 시험 45분이 끝나게 되면 시험지를 다 회수해 가고 다시 액세스 시험지를 나눠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항상 엑셀부터 우리가 푼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상시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화면이 딱 풀리면서 자동으로 엑셀 파일이 열려요. 그러니까 따로 엑셀 파일에 대해서는 이 암호 입력을 할 필요가 없고요. 외부 데이터 위치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 연습하실 때는 이 외부 데이터 위치를 여기에다 놓고 연습하지가 않기 때문에 시험 때는 외부 데이터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 중간에 손을 들고 질문을 해도 감독관은 따로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험지 앞면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외부 데이터 위치를 파악한다라는 거고, 경로는 C 드라이브의 OA 폴더 안에 그 각 해당하는 파일명으로 외부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격 처리를 사항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실격 처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경우죠. 뭐 제시된 시트 및 개체 순서나 이름을 바꾼 경우. 그래서 뭐 시트의 이름을 바꾸거나 시트의 순서를 바꾼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시트나 개체를 임의로 추가. 무슨 뭐 시트가 원래는 시험에서는 6개를 쓰는데 내가 뭐 필요에 의해서 7개, 8개를 만들었다. 그러고 답안 제출해버리면은 여러분들 시험 실격당하십니다. 혹시라도 내가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트를 만들었다면은 나중엔 다 지워주시고 여러분들 답안 전송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삭제한 경우, 나는 함수 문제 풀기 싫어, 함수 문제 어렵잖아, 또는 프로시저 문제 어렵잖아 해서 그 시트를 날려버린 경우, 삭제한 경우에도 여러분들 시험 자체가 실격당하시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별도 지시사항이 없을 때는 기본값이고요. 저장시간, 즉 45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다 풀고 저장까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저장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 45분 내에 완료를 하셔야 되고요.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장만 잘 하시면은 자동으로 감독관 PC로 답안 전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작업이 끝나실 때마다 컨트롤 S로 계속 저장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통사항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문항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의 1번 문제는요, 항상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로 해서 10점짜리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0점을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부분 점수와 출력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10점을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는 형식이고요. 이게 완성문 미리 보기 형태로 주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제시한 뭐 필드명과 순서, 그래서 보면 데이터를 뭐 성별, 반, 학년 이런 순서가 있죠. 그 순서랑 정확한 필드명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이 문제가 AND 조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OR 조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문제를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문제 같은 경우는 성별이 남이고 출석수, 성별하고 출석수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필드죠. 서로 다른 필드에 지금 AND 조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평소에 연습하신 대로라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텐데, 혹시라도 서로 다른 필드 간의 OR 조건, 즉 성별이 남이거나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쿼리 마법사에서 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요, 쿼리 편집기에서 우리가 OR 조건 형태로 한 행을 띄워서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만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캡처를 떠서 여러분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할 때 보통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데이터 되돌리기에서 마침을 하는데, 지금 문제처럼 서로 다른 필드 간의 OR 조건, 아까 말씀드렸죠. 성별이 남이고가 아니라 이거나 이렇게 OR 조건으로 출제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두 번째 걸 누르셔야 돼요. 체크를.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데이터 보기 또는 쿼리 편집에서 마침을 누르시게 되면은 요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별이 남이거나, 즉 우리가 고급 필터 하듯이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한 행을 띄우고 작성이 되어 있죠. 나란히 붙여 쓰는 게 아닙니다. 한 행을 띄우고
출석수가 0 이상 4 이하인 걸 걸러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행을 띄우고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럼 밑에 아래 결과를 보면은 성별이 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자도 나오죠. 그러면서 출석수가 0 이상 4 이하인 것들을 걸러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꼬아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특히 파트를 잘 보셔야 돼요. 남 이건지 뭐뭐 이건한지. 그래서 다른 필드 간의 OR 조건은 반드시 쿼리 편집기에서 한번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기본 작업 2인데요. 여기는 항상 고급 필터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5점짜리에 대한 배점이고요. 여기도 부분 점수가 없어요. 5점을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고급 필터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조건 작성이 가장 중요해요. 컴알 2급 실기와 다르게요. 이 조건을 작성할 때 1급 실기는 함수나 수식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함수나 수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에 있는 기존에 있는 필드명이 있죠. 그 필드명과 다르게 여러분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르게. 기존에 있는 필드명과 만약에 똑같이 입력을 한다 그러면 데이터가 필터링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냥 캡처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기존에 있는 필드명이 뭐 학년, 반, 이름, 뭐 6월 9일 출석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필드명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조건에다 작성해버리게 되면은 필터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래 있던 데이터 표에 그 필드명과는 다르게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생략도 됩니다. 애초에 여기를 생략을 하고 조건을 우리가 잡아줬을 때는 빈칸을 포함해서 이렇게 같이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나는 생략하기는 싫어, 뭔가를 적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여기에 조건이라는 글씨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필드명을 생략도 하는데 대신에 생략했던 필드명도 같이 잡아줘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조건이라는 걸로 임의적으로 작성을 해서 요렇게 조건 범위를 같이 잡는다라는 거.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필드, 여기다 보면 끝에 문제를 보면 빈셀의 행에 대해서 학년, 반, 이름, 6월 9일, 출석수, 열 얘네들만 걸러주겠다라고 하죠. 즉 특정 필드만 걸러내라는 건지 전체 데이터를 다 걸러내라는 건지를 문제를 잘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험시간이 여러분들 45분인데 시험시간이 어떻게 보면 빠듯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뒤쪽에 함수 문제라던가 프로시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면은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덤벙 하면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를 잘 읽어보고 전체 필드를 다 걸러내라는 건지 특정 필드만 걸러내라는 건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본 작업 2번 문제에서는요 또 조건부 서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2가 두 문제예요. 아까는 고급 필터 하나고요, 또 하나는 항상 조건부 서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2는 총 1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항상 조건부 서식으로 출제를 하는데 수식을 쓰게끔 나옵니다. 다른 거로는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을 하라고 그러고 무조건 함수를 쓰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평소 함수식을 다 여러분들 쭈루루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내가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연습을 해왔다면은 이 조건부 서식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 여러분들이 함수 연습하실 때는 마법사 사용을 하지 말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함수식을 다 적는 방법으로 연습하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참조 형태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뭐 블라블라가 블라블라에서 열 전체에 대해서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보면 열 전체가 있고요. 가끔 하다보다 행 전체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 행 전체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긴 하는데 또 열 전체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지문에서 열 전체라고 했을 경우는요, 우리는 행 고정 혼합 참조를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그 셀을 잡게 되면은 자동으로 절대 참조가 걸리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때 F4 한 번만 누르게 되면은 행고정 혼합 참조로 바뀌고요. 만약에 이 지문에서 열이 아니라 행 전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열고정 혼합 참조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절대 참조 상태에서는 F4 두 번,
빠박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캡슐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열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행을 고정했죠. 2$3이라는 것은 3 앞에 달러 표시가 있죠. 3행을 고정시키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E3를 잡게 되면은 $2, $3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얘를 F4 한 번을 누르게 되면은 요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3로. 그래서 이거를 패턴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전체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F4 한 번, 행전체라고 하게 되면 F4 두 번, 빠박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3은요, 페이지 레이아웃 하고요, 시트 보호랑 통합 문서 보호, 이 둘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출제를 하고 5점 만점에 배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몇 번 풀어보다 보면 익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체는 어렵게 꼬아낼 수가 없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5점을 획득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런 걸로 사성을 놓치게 되면은 합격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쉬운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점수를 획득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항 보면은 시스트 보호랑 통합문서 보호라는 유형이 있고요. 지금처럼 페이지 레이아웃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접해보시면은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문제가 풀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하고 문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계산 작업, 즉 함수인데요. 함수는 6점씩 해가지고 5문제를 출제합니다. 즉 30점 배점으로 갖고 있고요. 보통 문항은요, 배열수식 2문항, 그 다음에 일반 함수식으로 2문항, 사용자 정의함수,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내가 함수를 만들어 보는 것, 그렇게 해서 총 5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요. 간혹 배열수식 쪽에서 2문항이 아니라 1문항으로 출제를 하고요. 일반 함수식이 2개가 아니라 3개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랜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문제 유형을 파악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배열수식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배열함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배열수식 또는 배열함수 문제 경우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대해서 대입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 공식을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함수는 함수 마법사 사용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식을 이해를 하면서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요. 그리고 함수 마법사가 불가능한 경우, 즉 조건부사식도 그렇고 배열함수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사용자 정의함수, 프로시저도 당연히 함수 마법사를 이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식을 작성하는 유형을 저는 여러분한테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배열수식 공식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 조건을 나열할 때 AND 조건은 곱하기를 씁니다. 즉 이런 식이죠. 는 괄호 열고 조건 1 괄호 닫고 곱하기 조건 2. 이게 우리가 보통 AND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OR 조건은 는 괄호 열고 조건 1 괄호 닫고 플러스 사이에 플러스 보호가 들어옵니다. 괄호 열고 조건 2 괄호 닫고, 이게 우리가 앞에가 AND 조건,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뒤에 쓴 게 OR 조건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을 AND는 곱하기 OR은 플러스로 우리가 나타낸다는 것을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을 만족할 때 true는 숫자 1, false는 숫자 0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true는 숫자 1, false는 0. 그래서 제가 합계부터 개수, 평균, 최대값, 몇 번째로 큰 값, 라지, 라지 if, 찾을 값, 인덱스 매치 맥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들을 제가 쭈루루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캡처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따로 뭐 공책이라든가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험자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저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할 때 학생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여기입니다. 파트가 인덱스 매치 맥스. 그래서 인덱스 매치 맥스 나면 이래요. 다 하기 싫어.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풀 줄 알면은 거의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한다, 이렇게 저는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가 풀 수 있다는 뜻은 나머지 그 위에 것들은 쉽게 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덱스 매치 맥스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식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인덱스 괄호 열고, 표 전체 범위 컴마, 매치 괄호 열고, 맥스 괄호 열고, 뭐 주렁주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수업 때 보면은 선생님 말씀에는요 다 괄호 열고 그 다음에 닫고 곱하기 소리밖에 안 들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로 처음 할 때는 그런데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왜 여기에 괄호가 열리고 왜 여기가 쉼표가 들어가고 왜 여기에 숫자 1이 들어가는지가 익숙해져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과정을 하시려면은 시간 투자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사용자 정의 함수 있죠? 프로시저 부분이요. 직접 함수를 제작하는 경우 이 부분에서는 퍼센트 계산이 안 됩니다. 즉 프로시저에서는 퍼센트 자체가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소수점으로 환산해서, 즉 우리가 5%다 라고 한다 그러면 0.05, 그 다음에 우리가 100%다 그러면은 그냥 숫자 1로 봐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평소 시험을 대비하실 때는요, if문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if문이 있고 셀렉트문이 있는데 if문으로 푸는 문제를 반대로 셀렉트문으로도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고요. 셀렉트문으로 풀어봐라 하는 것은 if문으로도 풀어봐가지고 그 연습을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중에서 AND 조건, OR 조건으로 들어가는, 즉 AND 함수, OR 함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공식이 if 조건 1 사이에 AND 함수를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함수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는 if 괄호 열고 AND 괄호 열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프로시저에서는 이 AND를 가운데 사이에다가 껴놓는다는 것을 반드시 이것도 숙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준비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보면은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본 건데요. publish function 함수를 제작하겠습니다. 수영쌤 제작 괄호 열고 a, b 괄호 닫습니다. 즉 나는 함수 이름을 수영쌤 제작으로 할 거고 인수로는 a랑 b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if문이 들어갔습니다. if 만약에 a라는 인수가 0.05, 즉 어떻게 보면 5% 이상이면서 B라는 인수가 1, 즉 100%일 때, 이런 소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소수점을 퍼센트를 나타내게 되면은 5%부터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0% 사이 값을 만족을 하게 된다면 수영쌤 제작이라는 함수는 x 값을 반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가 빠졌네요. 지금 if then else가 없네요. 문구 중에서 else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else 아니면 수영쌤 제작이라는 것은 y 값을 반환하겠습니다. 그리고 and if 함수를 if문을 끝나겠습니다.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수점으로 계산해야 되고 사이사이마다 and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제가 안내를 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별도로 엑셀 파일로 하나를 만든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나이가 40대 이상이면 40대, 30대 이상이면 30대, 20대 이상이면 20대, 그 외에는 10대로 표기를 하는 거고요. 각각을 if문과 select문으로 이용해서 함수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if문을 먼저 제작을 했는데요. 한번 프로시저로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문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if 나이가 40 이상이면은 then 수영쌤 제작 1이라는 거는 40대를 표현을 하겠고 else if 그 다음에 30 이상이면은 수영쌤 제작 1은 30대를 표현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중첩해서 계속 쓰는 형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수영쌤 제작 1이라는 거를 제가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여기서는 적용해 볼게요. 는 수영쌤 제작 1 괄호 열면은 나이만 잡아주시면 끝납니다. 그럼 엔터 쳤을 때 자동으로 40대라고 반환을 하죠. 그래서 요게 제가 지금 if문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lect문입니다. 제가 select문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했을 때는요, 앞에는 똑같습니다. publish function은 여긴 똑같은데 어차피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숫자 2로 수영쌤 제작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로 각각 똑같이 인수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고요. select case 나이라는 것이 있고요. case is case를 상자로 해석하면 안 되죠.
케이스는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상황은 40 이상일 때, 나이가 40 이상일 때는 수영산 제작이라는 것은 40세라는 값으로 반환을 하겠고, 두 번째 케이스 상황은 30 이상일 때는 30대. 그래서 주르르르 해가지고 마지막은 케이스 else and select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은 내가 if 문으로도 풀 줄 알아야 되고, 한 번은 select 문으로도 풀 줄을 아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는 셀렉트가 아니죠. 수영쌤 제자 이 괄호 열고 똑같이 나이를 잡았을 때 결과가 if 문하고 select 문하고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연습하실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야 시험에서 어떤 유형이 나와도 다 커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제가 넘어가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작업인데요. 분석 작업의 첫 번째 문제는 항상 피벗 테이블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10점짜리고요. 얘도 반드시 10점을 획득하고 가셔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얘는 완성된 그림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바로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부분 점수가 없어요. 10점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존 입력된 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제작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기본 작업 1처럼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제 제작을 하는 방식인데, 이게 바뀌었어요. 기존에 있던 입력된 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커말 2급에서 하신 분은 아실 수도 있어요. 커말 2급에서 나온 그 피벗 테이블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 피벗 테이블 할 줄 알아. 그거 뭐 어렵지도 않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커말 1급의 피벗 테이블은요, 진짜 구체적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거 못 보던 것들이 있어요. 뭐 여기서 블라블라블라 해서 계산 필드를 추가하라던가,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은 이런 것들은 뭐 이런 줄무늬어를 설정해라, 이런 것들도 보통 2급에서는 보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또는 보고서 필터, 행 레이블, 열 레이블, 값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2급 실기에서는 뭐는 보고서 필터로, 뭐는 행 레이블로, 뭐는 열 레이블로, 뭐는 값으로 가라라고 안내를 하지만, 1급 실기에서는 이 완성된 그림만 가지고 각각을 여러분들 배치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엇이 보고서 필터고, 무엇이 행 레이블이고, 무엇이 열 레이블이고, 무엇이 값인지를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기상, 강수량, 습도 있죠. 이것이 열 레이블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 강원, 경기, 경상, 행 레이블, 즉 세로 방향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행 레이블. 그 다음에 값에는 이 겨울 기상, 그러니까 봄 기상, 겨울 기상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값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이거를 그 문제에서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이 완성본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다시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필터가 존재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캡처본에서는 보고서 필터가 나오진 않지만은, 보고서 필터가 있을 때는요, 애초에 이 피벗 테이블을 삽입을 할 때 두 개 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고서 필터인데요, L 지금 2에 있는 거. 근데 이 보고서 필터가 있을 때는 실제로 삽입할 때는 L4셀에다가 두고 삽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두 개 행을 내려서 그 삽입이 돼야 된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 아이디 모두 이것이 우리가 보고서 필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이 계산 필드를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요, 피벗 테이블에서 부분합을 표시하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계산 필드를 추가하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기출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보면서 다양한 유형을 접해보는 것으로 권장드립니다.
같은 문제를 계속 또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형태가 많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형을 좀 여러분들 접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작업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매크로 문제는 항상 필수고요. 매크로랑 이제 같이 따라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한 문제랑 부분합, 그 다음에 매크로 하나랑 데이터 통합, 매크로 하나랑 데이터표, 매크로 하나랑 목표값 찾기,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한 개의 유형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반드시 문제를 맞추셔야 되고요. 커말 2급에서는 그 실기에서는 매크로에다가 셀 서식을 바꾸는 거라던가 아니면 매크로에다가 함수나 수식을 적용하는 문제로 출제를 되었지만 1급 실기에서는 매크로 플러스 분석 작업, 즉 부분합, 데이터 통합, 데이터표, 목표값 찾기, 이 4개를 할 수 있어야지만 매크로에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파트를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크로 문제 같은 경우 도형 삽입한 다음에 도형의 매크로 지정과 그 다음에 개발 도구의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삽입하는 형태로 출제를 합니다. 즉 도형이냐 단추냐라는 차이가 있는데요. 도형이나 단추를 삽입할 때는 반드시 Alt를 누른 상태로 그 해당 셀의 모서리 지점부터 드래그를 해야 그 영역에 딱 여러분들 삽입이 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그냥 내가 마우스로 찍 해서 드래그해서 요 정도 되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정확한 위치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Alt 누르고 모서리 지점부터 정확하게 드래그해서 그 셀에 딱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추를 삽입할 때 특히 매크로가 기록되고 있을 때요, 절대 이 단추의 이름을 바꾸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프로시저를 제가 열어봤을 때요, 확인을 해봤습니다. selection.characters.text는 합계 구하기, 즉 내가 매크로를 기록하면서 이 단추 1번을 합계 구하기로 바꿨다라는 것이 매크로 기록하면서 프로시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감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매크로가 다 끝나고 그 종료된 다음에 단추의 이름을 수정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매크로 확인법은요, 매크로의 기록이 다 끝나게 되면은 부분합, 데이터 통합, 데이터표, 목표값 찾기, 이 작업을 수행하기 전으로 여러분 한 번씩 되돌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매크로의 버튼, 도형이면 도형, 단추면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이 부분합이 잘 되고 통합이 잘 되고 데이터표가 잘 되고 목표값 찾기가 잘 된다. 그럼 내가 매크로 문제를 아주 잘 푼 겁니다. 그 다음 매크로가 여러분들 제대로 동작이 안 될 시는요, 개발 도구 탭에서 매크로에 그 해당 매크로 이름을 클릭한 다음에 편집하지 말고 삭제하십시오. 왜냐하면 편집은 됩니다. 그래서 편집을 되게 되면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끔 돼 있는데요, 이걸 해서 일일이 프로시저를 수정하는 것은 여러분들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해당 단추나 도형을 삭제를 한 다음에 이거를 애초에 매크로를 들어갔을 때도 편집 말고 그냥 삭제를 해버리세요. 삭제. 편집하게 되면 비효율적입니다. 삭제를 누르고 다시 도형이나 단추도 잘라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매크로 주의사항인데요, 매크로 문제를 풀 때 매크로가 잘못 제작이 되면요, 재수 없으면 이런 식으로 생겨요. 엑셀 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또 강제로 엑셀이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또 매크로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풀려고 시트를 넘어가려고 하면은 어떤 오르 메시지가 뜨면서 넘어가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시험장에서 손을 들고 저 중독 포기하겠습니다, 이래서 시험장을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수험자분들은 각별히 매크로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 매크로 부분에 많은 연습을 저는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제 학생분들 중에서도 이런 사유로 시험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나오신 중독 포기를 한 학생분들 계셨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항상 저는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그렇고 평소 매크로 부분에 많은 연습을 좀 권장을 드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작업일의 차트 문제인데요, 차트 문제는 5개 문항으로 개당 2점씩 5문제를 출제를 해서 10점 만점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형태는요, 묶은 세로 막대형, 누적 세로 막대형, 원형 그래프 등 다양하게 출제를 하고요.
2급 실기와 다르게 기존에 만들어진 차트를 수정하는 유형으로만 출제를 해요. 그래서 이 수정하는 유형이 제가 2급 실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었는데, 수정하는 것이 더 까다로워요.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 왜냐면 데이터를 추가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삭제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데이터 계열이 다 바뀌고 하기 때문에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1급 실기는 기존에 만들어진 차트를 수정하는 유형으로 출제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유의하셔야 될 건 여기입니다. 2급 차트 문제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출제를 하는데, 차트 제목이나 축 제목을 입력할 때 지금처럼 해당 셀을 연동하라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연동을 했을 때는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 는 해놓고 해당하는 셀을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클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셀을 참조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조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저 축 제목을 사람이 타이핑하라는 것인지를 꼭 구분하셔야 되고요. 차트의 범위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쓰는, 즉 우리가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은 데이터 선택이 나옵니다. 거기에 데이터 원본 선택이라는 대화 상자가 뜨는데, 여기서 범위를 다시 잡는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거를 뺄 때는 행렬 전환을 해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데이터 원본 선택이라는 이 기능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빼고 어떻게 해서 추가를 하고 어떻게 해서 이 차트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다 수정을 하는지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문항 1번의 문제입니다. 뭐 C17부터 C21 영역을 중국 계열로 추가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을 하고, 계열을 추가할 때는 가로축은 레이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다라는 영역으로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 데이터 선택이라는 기능을 아셔야지만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행이 돼야 2번, 3번, 4번, 5번도 똑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1번부터 문제를 못 풀게 되면은 차트에서는 계속 문제가 꼬이고 풀 수가 없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스타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작업인데요. 프로시저를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5점짜리로 해서 총 15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CMD, 커맨드, 실행하다는 뜻이고요. CMB, 콤보 상자의 약자입니다. CMD인지 CMB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D랑 B랑 다릅니다. 그 다음에 LST로 우리가 작성되는 게 있거든요. LST는 리스트의 약자고요. TXT는 텍스트의 약자입니다. CHK라고 하는 것은 체크박스의 약자고요. OPT, 옵션 단추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MSG, MSG가 우리 흔히 뭐 예를 들어서 음식에서 쓰는 뭐 나트륨, 뭐 그 다음에 뭐 화학 첨가물 그런 것이 아니죠. MSG라는 것은 메시지 박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약자 표현들을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를 작성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A는 B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는 B다 그러면 A와 B가 같다라고 해석을 하시지만은 프로시저에서는 같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B의 값이 A 쪽으로 종속된다, 즉 들어간다, 삽입된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A는 4다. 그러면 4라는 값이 A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A라는 것은 보통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라는 뜻이고 4라는 값이 A라는 이 변수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를 사용하실 땐 단축키를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비주얼 베이직을 띄우는 창은 Alt F11, 그 다음에 프로젝트 창을 띄우는 것은 Ctrl F4, 속성 창은 F4인데요. 이걸 제가 캡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 자체, 요 창 전체적인 창을 띄우시려는 거는 Alt F11번으로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띄워지는 거고요. 이 프로젝트 창이라고 있죠. 이 프로젝트 창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시험장에 닫혀있게 되면은 Ctrl F4로 꺼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Alt F4 하게 되면은 이 엑셀이 닫혀요. 큰일 납니다. Alt가 아니라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그 다음에 속성창. 이 속성창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속성창 같은 경우는 키보드 F4입니다. 그래서 계속 F4가 공통으로 따라다니죠. 그래서 컨트롤 F4랑 그냥 F4랑은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1번 문항이 있는데요. 프로시저에서 1번 문항은요 주로 폼을 여는 쇼,
그 다음에 값을 삽입하게 하는 add 아이템하고 row source가 출제를 합니다. 이 부분은 쉽기 때문에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지문 상에 여기서 보면은 폼이 초기화되면에서 initialize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폼이 초기화가 된다라든가 나타나면, 그 다음 폼이 실행되면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조건을 작성할 때 그 폼 쪽을 더블 클릭해서 프로시저의 선택을 initialize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요. 폼을 여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흔히 전 점박이라고 표현합니다. 점박이. 이 점박이를 여기 문제에서는 요 안쪽에 점박이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 바깥에 있는 이런 점박이를 더블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시저에서 선택을 initialize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떨 때 지문상에 폼이 실행되면, 또 폼이 나타나면, 폼이 초기화되면 이라는 지문이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엑셀에 여러분들 자료를 참조해서 삽입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 이제 로우 소스가 있고 add 아이템이 있는데요. 요건 조금 변형돼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엑셀 파일을 하나 열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지금 열어봤습니다. 이 직이 비고에서 사원부터 쭈루루 있고요. 연습이라는 시트가 있는데요. 자, 연습용 폼 열기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딸깍 이런 식으로 해서 사원, 대리, 과장, 부장, 맨날 지각함, 대머리 노총각, 하늘에서 내린 천사, 또라이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원은 맨날 지각을 하는 거고, 대리는 어쩌고, 과장 어쩌고, 부장 어쩌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열이 두 개가 있죠. 열이 두 개. 그래서 이건 조금 제가 변형해서 문제를 내본 겁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직이면 직이 요 부분 하나만 표현하라 돼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12개를 표현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프로시저를 작성을 하실 때 조금 닫아볼게요. 제가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자, 요런 식으로 LST 직이라고 제가 명칭을 해놨습니다. 얘가 LST 직이라는 거고요. LST 직이점 로우 소스는 E2부터 F5, 그러니까 범위를 잡아준 겁니다. 그리고 얘를 꼭 써주셔야 돼요. LST 직이점 컬륨 카운트, 열 개수가 두 개가 있다. 이 열 개수가 뜻하는 것이 엑셀에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열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블라블라점 로우 소스는 E2부터 F5 셀 범위만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즉 컬륨 카운트가 써져야 여기 범위가 다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코딩을 했을 때 이렇게 사원이랑 이런 식으로 나오죠. 두 개 열로 나올 때는 두 개 열 이상일 때부터는 컬륨 카운트라는 속성을 써주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만들어 봤던 게 이 내용이에요. 블라블라블라점 로우 소스는 큰 따옴표, 셀 범위 큰 따옴표고요. 참조할 셀이 두 개열 이상일 때는 블라블라블라점 컬륨 카운트는 10개수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변형을 시키게 되면은 다른 시트의 셀을 참조시킬 때입니다. 지금 제가 엑셀로 지금 만든 거는요. 여기 셀에서 연습이라는 시트에서 여기서 바로 참조를 시킨 거고요. 연습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른 시트에서 셀을 참조한 겁니다. 어디냐면은 연습 문제 잠깐만 볼게요. 연습이라는 요 시트의 내용을 우리가 참조를 이제 해봐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클릭했을 때 여기 내용은요. 사실은 연습이라는 시트로부터 가지고 온 겁니다. 가지고. 그래서 이 연습이란 시트를 보시면 이 시트 이름 중에 공백도 없고 어떤 기호도 없죠. 그래서 이거를 프로시저로 해서 나타나게 되면은 띄워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 그 LST 직이점 로우 소스하고 아까랑 조금 다른 점은요. 이렇게 됩니다. 큰 따옴표 연습, 즉 연습이라는 시트로부터 해서 느낌표입니다. 시트하고 셀을 구분할 때는 사이에다 느낌표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이라는 시트로부터 나는 이 2에서 F5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를 닫아주시면 돼요. 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트랑 셀 사이에는 그 구분을 느낌표로 해준다라는 거. 그걸 알아야 우리가 데이터를 끌고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클릭을 했을 때 딸깍 누른 것이 이 자료가 연습에서 시트에서부터 자료를 끌어당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적어놨죠. 연습에서 느낌표 E2부터 F5 그리고 뭐 지금 엔드 서브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또 연습 세 번째는요,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이번에는 참조할 시트에서 가지고 오는 건데, 보면 참조 띄고 활 띄고 시트예요. 시트 이름에 공백이나 이제 뭐 어떠한 기호가 들어갔을 때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 세 번째는요, 똑같이 이제 프로시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시트 이름 중에 공백이나 기호가 있을 때는 큰 따옴표하고 다시 작은 따옴표입니다. 작은 따옴표 시트명, 그러니까 즉 참조할 시트명, 다시 작은 따옴표 닫아주고 사이에가 느낌 표시예요. 그리고 그 참조할 시트 이름 그리고 큰 따옴표를 닫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작은 따옴표를 다시 감싸야 돼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 시트명, 작은 따옴표 느낌표 셀 범위 다시 큰 따옴표를 닫는다는 거. 그래서 요 부분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문제가 꼬아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꼬아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보면 지금 여기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시트 셀을 참조시킬 때 공백이나 기호가 없을 때는 그냥 큰 따옴표에서 큰 따옴표로 끝나지만 시트 이름 중에 공백과 기호가 있을 때는 큰 땀, 작은 따옴표, 큰 땀, 작음을 바로 연달아 쓰고요. 참조할 시트 이름 다시 뒤로 작은 따옴표 닫고 느낌표로 구분을 해서 셀 범위 다시 큰 따옴표를 닫는다라는 거 필수입니다. 공식 잘 알아두세요. 요거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타이핑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라블라블라 점 add item 하고 큰 따옴표 블라블라 들어가는데, 이 로우 소스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가 는이라는 등으로 붙여서 들어갔지만 add item은 는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자, 블라블라블라 점 add item 한번 띄고 큰 따옴표 삽입할 값 큰 따옴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등호가 생략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제가 정리한 겁니다. 블라블라 add item 큰 따옴표 a 큰 따옴표, 얘는 블라블라블라 점 로우 소스는 큰 따옴표 셀 범위 큰 따옴표라는 거, 요거 중요. 그 다음에 추가로 위드문이 있는데요, 제가 위드문을 다시 엑셀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위드문 같은 경우는요, 일단 add item을 제가 예제가 하나가 있었네요. add item은 연습용품 네 번째입니다. 요런 식으로 lst 지기점 add item가 는 안 들어갔죠? 요런 식으로 들어갔었던 거고요. 지금 이제 다섯 번째 거 위드문 같은 경우는 축약형인데 똑같이 클릭을 해도 사원 대리 과장 부장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코드 소스를 보면은 제가 위드문으로 축약을 해놓은 겁니다. 축약. 아까랑 비교해보세요, 여러분들. 얘는요, 위드문을 안 썼을 때는 lst 지기점 add item 큰 따옴표 사원 큰 따옴표 이런 식으로 이 패턴을 다 써주지만은 위드문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코드를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축약할 것은 with lst 지기다 라고 처음에 한 번만 선언하게 되면은 뒤에서부터는 점 add item 큰 따옴표 삽입할 값 다시 큰 따옴표 이런 식으로 패턴만 가시면 돼요. 즉 앞에 있는 lst지기, lst지기, lst지기가 우리가 계속 생략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드문도 여러분들 반드시 파악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 위드문은 with 생략할 개체명 해놓고 점, 예를 들어서 add item이면 점 add item 큰 따옴표 블라블라블라 큰 따옴표, 그리고 다 끝나면은 end with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요, 프로시저 문제 2번인데요. 2번 문제가 통계적으로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고 많은 수험자분들이 포기하는 문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는요, 폼에 있는 데이터를요, 잠깐 폼이 이렇게 캡처가 되죠. 이 데이터를 등록이라는 단추를 누르면은 엑셀 쪽으로 등록을 시키는 거거나 아니면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폼 쪽으로 조회하는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럴 때 두 가지의 문법이 존재하는데요. 저희 이기적 교재 같은 경우는 i는 range 가로 열고 큰 따옴표 기준셀 큰 따옴표 괄호 닫고 점 current region 점 rows 점 count 플러스 n 숫자 얼마 그 열 개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푸는 유형은 이런 식으로 풉니다. 입력행은 대괄호 기준셀 대괄호 점 row 플러스
대괄호 기준셀 대괄호 닫고점 current region rows count 이렇게 저는 이런 식으로 풉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정답이긴 한데요. 개인이 여러분들 봤을 때 조금 더 편한 문법으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쪽 방향으로 이 입력행은 기준셀로 얘로 저는 더 문제를 더 많이 풉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특히 또 제목행을 나타내는 필드명 바로 위로요. 위와 같이 표 1의 데이터가 작성되어 있다면, 즉 뭐냐면 원래 있다는 게 요것이 지금 제목행이죠. 제목행 바로 위로 뭐 표 1번 뭐 이런 식의 표기가 되었을 때는 기준셀을 B4셀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유의하셔야 돼요. B4 바로 이렇게 붙어있을 때는 B4고요. 지금처럼 띄어져 있죠. 제목행을 비롯해서 한 행을 띄우고 바로 위에 표 1번이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코드가 입력행은 대괄호 B3로 되셔야 됩니다.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갑니다. B4가 아니에요. B3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띄어져 있을 때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current region rows count라는 구문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list나 list index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이용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때는요, 문항을 딱 봤을 때 평소 연습했던 문제보다도 딱 눈에 익숙하지가 않거나 그래서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시면은 나중에 풀거나 차라리 어차피 5점이기 때문에 버리시는 거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다른 문제를 먼저 푸는 것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많이 해봐서 이제 좀 통계적으로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2번 문제, 이와 같은 좀 어려운 문제를 내가 바로 풀 줄 안다 그러면은 보통 1급 실기를 한 번에 합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 2번 문제가 어려워서 포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시험을 2-3번 정도 봐야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경험했던 통계고요. 이건 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보통 제 학생분들을 보면은 보통 2번 문제를 쉽게 푸는 학생분들이 보통 한 번에 또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작업 이제 2에 이제 3번 문제, 프로시에서 3번 문제에 해당하는 건데, 이 3번 문항은요, 1번 문제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에서 폼을 여는 쇼라는 게 나왔다면은, 여기는 폼을 종료하는 unloadme라는 것이 나오고요.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는 date나 now 함수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는 msg 박스가 주로 출제를 하고요. 또 다른 경우로는 시트를 활성화를 시켜서 액티비티 해가지고 해당 셀에 어떤 값을 입력을 하고요. 글꼴 스타일을 뭘로 이제 지정한 형태의 문제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사항은요. 일반 함수에서는 오늘 날짜를 표현할 때는 today 함수랑 now 함수가 있지만은 프로시저에서는 today 함수가 없어요. today 함수 역할을 하는 것이 date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MSG 박스, 즉 메시지 박스를 우리가 띄울 때는요, 차후 액세스 파트에서는 변수는 MSG 박스하고 괄호를 여는 형태가 있는데, 여기 그냥 엑셀 문제에서는 보통 앞에 변수를 선언하는 이유가 없어요. 변수를 선언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표현해 놓고, 자, 예, 아니오가 있어요. 폼을 종료하시겠습니까? 라는 안내창이 떴을 때 내가 예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만 이 메시지 박스가 닫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액세스 쪽에서 파트에서 나오지만, 그럴 때는 이거를 하려면 변수를 선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변수 A는 뭐가 아니면 처음부터 dim A, 그래서 보통 A는 이런 식으로 식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메시지 박스와 괄호를 열지만은, 지금 엑셀에서는 그냥 단순히 메시지 박스를 쓰고 바로 여러분들 괄호 안 연다라는 거, 괄호를 생략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엑셀 액세스를 막 번갈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저때 괄호를 열었나? 저때 안 열었나? 이게 많이 헷갈립니다. 저도 어떨 때 강의하다 보면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여러분들 좀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시트를 활성화해서 특정 셀의 값을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글꼴 스타일을 변경하라는 문제가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연습 6이라는 제가 시트가 있는데 하나 열어볼게요. 자, 연습 6 같은 경우는 시트를 활성화하게 되면, 제가 미리 지워놓겠습니다. 연습 6 시트를 활성화하게 되면 해당 시트의 A1 셀에 수형심 짱
이라는 값이 입력되도록 할 거고요. 글꼴은 굴림, 글꼴 스타일은 굵게, 크기는 14로 지정해서 이벤트 프로시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프로시를 작성하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A1, 대괄호 A1이라는 것은 내가 A1 셀을 내가 지금 뭔가를 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셀을 참조시킬 때는 앞뒤로 대괄호가 감싸 들어가고요. 그래서 A1에다가는 수형생짱이라는 것을 내가 들어가게끔 하겠다라는 소리고, 그것을 글자를 표현할 때 글꼴은 굴림 서체를 쓸 거고, 자, 굵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A1.font.bold, bold는 굵게, 굵게는 true, 내가 굵게 하겠다 소리고, 사이즈, 글자 사이즈는 14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 지금 기본에는 지금 연습 6 시트 활성화가 지금 이 시트가 눌러져 있지만은 시트를 한번 다른 데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순간 뿅 하면 이 글자가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소리예요. 굴림의 14에 굵게로 처리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3번 문제는 이렇게 메시지 박스만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트에 활성화를 시키고 그 셀에다 뭔가를 입력하고 하는 유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유도 좀 준비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프로시를 정리하게 되면요. 1번 첫 번째, 문항 3개 문항 중에서 통계적으로 가운데 사이에 껴있는 2번 문항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2번 문항을 제외한 1번하고 3번은 반드시 푼다라는 생각으로 프로시저를 문제를 접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프로시저에서 출제가 되는 여러가지 이벤트 속성들의 문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됩니다. 뭐 로우 소스는 어떻게 쓰고, add 아이템은 어떻게 쓰고, 리스트 인덱스는 어떻게 쓰고, 리스트는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뭐 입력행은 뭐 b3. 뭐 블라블라에서 current region. rows count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각각을 다 쓰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마인드가 대충 하면 되겠지, 그냥 어려워, 그냥 버리자, 포기하자, 이런 생각을 임하게 되면은 뒤에 액세스 파트에서도 똑같이 프로시저 부분에서 발목을 잡힙니다. 그때 역시 여러분들 놓치기 시작하면은 시험을 합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손에 익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액세스 파트가 가장 조금 액세스 파트가 아니죠. 프로시저 파트가 조금 많이 어렵고 까다롭고, 평소에 특히 또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좀 많이 좀 곤란한 그런 유형 중 하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컴퓨터 활용인강 1급 시험을 응시하실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팁 영상을 마칠 거고요. 다소 좀 영상이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내용을 보시고 좀 유익하셨다라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